자, 그럼 플루 스페이스, 송기 공간이 뭐냐 이거야. 송기 공간이 여기 그림에 있는데 여기 쌓아놨는데 요 사이 요렇게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 틈. 요게 있고요. 또 요쪽으로도 있죠. 요쪽으로도. 이쪽 물품 사이로. 여기 넓게 있죠. 또 여기 넓게 있죠. 요렇게 있는 요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렉과 렉 사이의 빈 공간을 이제 플루 스페이스, 송기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화재가 났을 때 열 연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천장 헤드도 개방시킬 수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물이 그 화점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요. 인넥 헤드를 설치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건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일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길이 방향이잖아요. 이게 롱지튜디널 플루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버팀대처럼 종방향 플루 스페이스다 이랬고요. 이쪽으로도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이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여기 렉은 없는 거야. 여기에 좀 틈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횡방향 트랜스버스 플루 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제 그 플루 스페이스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는 여기에다가 한다는 거죠. 여기나 뭐 이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 가급적이면 요 교차 지점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여기는 없는 걸로 보죠. 여기는 이제 트랜스버스가 없다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설치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데 교차 지점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얘네들 이 공간이 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50mm 이상이에요. 이 틈이 150mm 이상이어야 돼서 ESFR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가 152mm라고 돼 있죠. 근데 152는 너무 이상한 숫자예요. 어쨌든 150mm 이상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 트랜스버스 횡방향 요거의 간격은요. 얼마마다 하나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1.5m 이내마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1.5m 이내 간격으로 트랜스버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로우 렉이 있잖아요. 막 여러 줄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뭐 세 줄, 네 줄 이렇게 쌓았을 때 이 렉의 깊이가요. 이 렉의 깊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NFA 기준에 새롭게 이제 제한이 됐는데 6.1m 이하로 해야 됩니다. 멀티플로우 렉이 한없이 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20피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20피트에서 나온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루 스페이스는 왜 필요하냐? 렉식 창고에서 천장의 헤드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소화수가 화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준의 ESFR 기준 보면 저장 물품의 간격은 152mm 이상 띄어라 라고 하는 게 결국은 플루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가급적 인락 헤드는 요 플루 스페이스에 설치를 하되, 그죠? 플루 스페이스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교차 지점을 기준으로 교차 지점에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창고 화재 안전 기준 행정예고 된 거 보면 송기 공간에 설치하라 라고 돼 있죠. 3m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혹시 송기 공간이 있으면 송기 공간에 설치해라 이랬죠. 송기 공간이 있으면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송기 공간이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 보는데 123에 드디어 나왔어요. 특수 제어 모드용. 그래서 컨트롤 모드인데 특정한 목적에 적용하는. 그래서 CMSA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는데 걔의 개요와 특성과 장단점과 그 다음에 얘네들과의 비교를 해봐라 라고 25점짜리로 출제된 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하이파일드 스토리지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파일드 스토리지의 특징들을 앞에서 우리 박스에서 봤던 내용을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해놨지만, 뭐 문제에 따라서 박스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좀 일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하이파일드 스토리지에서 나는 화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데를 말하는데 이런 데는 하이 챌린지 파이어 해저드다 라는 거죠. 이런 데에 쓰는 것들은 기존의 화재 제어를 해봤더니 라지드롭만으로 불충분했어. 라지드롭이 뭐였냐 하면 K가 160이고 상향식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CMSA라는 건.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건데 창고에 이러한 하이파일드 스토리지 창고에 쓰는 헤드의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K가 160이 아니라 160에서 360까지 쓸 수 있고 상향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향식도 있다. 그래서 CMSA 스프링클러 헤드가 범위가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기왕의 기준을 만들 거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하이 챌린지 파이어 해저드에 쓰는 CMSA 스프링클러는 창고의 화재 진압이 아니라 화재 제어의 개념이에요. 얘네들 특징은 지금 뭐랑 주로 비교하게 되냐면 ESFR 스프링클러랑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진압인데 얘는 제어다 이거예요. 창고 화재에 강한 열기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K팩터 작은 걸 쓰면 소화수가 물입자가 작다 보니까 증발할 수도 있고 비산해서 콜드 솔더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큰 물방울을 만들 수 있는 K팩터가 큰 애들을 써야 되겠고 우리 NFPA 13 기준에 보면 살수 밀도가 요거 이상으로 높으면 K가 160 이상이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CMSA 스프링클러를 적용한다라는 거고 자, ESFR에 비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ESFR은 습식으로만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습식 말고도 건식 주피 작동식으로도 쓸 수 있어서 동파 우려가 있는 창고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창고에다가 ESFR을 계속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열선을 많이 설치를 하죠. 근데 사실 열선이나 뭐 이런 종류들은 또 하나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습식을 썼을 때는 빨리 작동할 거니까 이 온도 등급, 헤드의 온도 등급을 이 오디널이나 인터미디엇 등급으로도 쓸 수 있고 고온도 높은 등급도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은 얘네들 작동이 지연되니까 아무래도 낮은 온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예요. 고온도 헤드만 쓸 수 있어요. 고온도 등급. 하이 템퍼러처 등급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 표시 온도를 못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화재가 성장을 너무 빠르게 하니까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 너무 많은 헤드가 개방될 수 있어서 이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방에 대한 상식을 좀 깨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헤드 간 거리가 2.4에서 3.7인데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ESFR도 똑같아요. 근데 물론 ESFR은 층고가 더 높으면 3.1m로 이게 짧아지긴 하는데 자, 왜 2.4m 이상이냐? 최소 거리가 스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낙에 강한 열기류가 있으니까 헤드가 가까이 있으면 얘가 방수됐을 때 증발하면서 여기 부근이 냉각이 돼, 잡열 때문에. 그래서 얘네 작동이 지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너뛰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격시키는 거고요. 3.7m 이하로 이렇게 촘촘히 설치하는 이유는 이 플룸이 이렇게 있을 텐데 강한 열기류가 올라올 텐데 이 살수 패턴이 이렇게 충분히 중첩돼서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게 살수 패턴을 충분히 중첩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두 가지 이유는 ESFR의 헤드 간격, 가지배관 간격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면에서의 설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0에서 200mm 띄어라 라고 되어 있죠. 최적은 180mm입니다. NFA 말이 나와요. 가장 좋은 지점은 천장면에서 180mm 띄어지는 건데 그렇게 딱 떨어뜨리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ESFR을 보면 일반적인 ESFR은 152에서 355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125에서 355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 오타난 겁니다. 근데 안 바꾸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멀리 띄우죠. 얘네들은. 그죠? 멀리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깝게 설치하죠. 천장면에. 그렇지만 천장면에 딱 붙이진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실링 제트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너무 많은 헤드가 개방되니까 약간 떨어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플러시 헤드 생각해 보세요. 천장면에 있는 거. 정말 천장면에 너무 가깝죠. 그죠? 아까 이번 수업 시간에 플러시 헤드 미국 거 봤잖아요. 걔네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깝게 가멸부가 있지 않아요. 천장면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천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로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가깝게 설치하면
헤드가 작동하는 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살수 분포나 침투 성능이나 냉각 효과가 감소한다. 너무 많은 헤드가 쓸데없이 개방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물을 나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천장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작동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화세 확대가 돼서 더 많은 수의 헤드가 개방이 되고 또는 지금 정말 안 좋으면 화재 제어를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